안녕하세요. 3대 의사 원영선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로 수리생 시즌2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도 옛날을 이제 회상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 전에 무슨 수술 받았니? 넌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어? 공부하고 들어와, 공부하고. 너무 젠틀하신 거야, 저 교수님. 저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정강이를 깠거든요. 자, 수술실에서만 물어보겠어요? 병동에서 이제 올라오시잖아요. 열심히 해진 준비를 해서 이제 차트를 리뷰하고 있었는데 꼭 이상하게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버버버 하니까 갑자기 지금은 전자 차트 쓰죠? 옛날에는 철제 차트 썼어요. 그걸 하나씩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입원 환자가 한 13명이가 됐었는데 그걸 막 던지는데 이거는요 약과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일화가 있다면은 분만실에서 이제 분만 대기 중인 산모였는데 태아 심박수를 체크했더니 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태아들이 자궁 내에서 이렇게 변을 봐요. 우리가 태변이라고 하거든요. 그 태변을 이제 양수를 통해서 먹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이제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수술 준비하라고 이제 밑에 연차들한테 지시하고 이제 세팅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전화가 왔어요. 15분만 기다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15분 기다렸죠. 근데 15분이 아니라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마취과 그 교수님이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나 벌 세우냐? 산모 상태, 태아 상태, 마취과 선생님의 그 따가운 시선, 안 되겠다.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술을 제가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왜 네가 수술하래? 내가 너한테 수술하라고 그랬어? 딱 그러신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15분이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시고 애기 상태는 안 좋아지고 이러다가 잘못될까봐 수술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애기 상태 괜찮잖아.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다 막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대꾸하면 나가래요. 그래서 글러브 벗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정말 너 아니었으면 애기 위험할 뻔했다. 수고했어.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수술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해서 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나갔더니 또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밑에 연차들이 선생님, 선배님 걱정돼요. 일단 가세요. 그래가지고 탈의실 찾아갔더니 딱 앉아 계시고 있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저기 교수님 죄송합니다. 딱 그랬더니 그래 내가 듣고 싶은 그거였어. 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나오긴 했는데 저기서는 너 그 환자 숙취도 안 하고 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강이 까였습니다. 네. 이 자세는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프림이 12주 산모인데 이분 입덧이 너무 심하고 체중 감소가 심해서 일단 입원하라고 했거든. 선생님, 드레싱 세트 새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필요한 랩 나가고 수액되면 될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드레싱 중이니? 네. 마무리하고 다시 전화해. 죄송합니다. 전화 받았죠. 근데 뭐냐면은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환자의 불안함, 환자의 통증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요. 환자들이 알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저희가 응급전화 같은데 제가 잠깐 받고 바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한테는 환자 드레싱 중입니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어야죠. 저도 진료 중에 가끔 전화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진료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축 문자 넣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응급실입니다. 38세 산모고 19주 며칠 된 산모인데 점심부터 속옷에 뭐가 흘렀다네요. 저기 양막 파수가 의심되는데 내려와서 봐주실 수 있어요? 복만장으로 바로 이동할게요. 선생님, 아기 괜찮은 거죠? 아직 19주밖에 안 되는데 양수가 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검사를 먼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양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간혹 있어요. 염증 같은 게 있으면은 양막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터졌다고 그래요. 터지게 되면은 이제 양수가 세게 되겠죠. 근데 양수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트라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리트머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알칼리를 띠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폐하를 보는 거. 폐하 우리 볼 때 있잖아요. 빨간색부터 뭐 녹색까지. 19주 산모고요. 나이트라진 파지티브였고 그로스 리키지 있고요. AFI 3cm인 상태입니다. 조기양막 파수가 의심됩니다. 19주? 네, 19주 5일입니다. 결국은 양수가 파수가 된 건 맞고 그 양수의 양을 재는 그 인덱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AFI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양수가 얼마냐 했더니 얼마 없다는 건데 지금 주수가 19주 5일이면은 지금 요즘에 의학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20주 이상은 돼야 한 22주 이상은 돼야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살리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죠. 안 돼요, 선생님. 정말 힘들게 온 아기예요. 예상대로 힘들게 임신했네요. 지금 주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주수를 끊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서로 주수를 끈다고 해도 너무 일찍 양수가 나와버려서 폐성숙도 안 될 거고 태어난다고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염증의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38세에도 중요해요. 이게 고위험 주술의 임신이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 낳으실 때 일찍 낳으셔야 됩니다. 35세 이상이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임신 중독의 위험, 조기양막 파수, 조산. 교수님을 바꿔달라고요?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 병원 양석현 교수님이 18주 산모도 끌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탁 정말 실례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교수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러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의사의 덕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보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만하면 안 돼요, 의사는. 내가 치료 못하는 거는 남들도 치료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환자는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되겠죠. 그분이 그 교수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제 난임 환자들을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난임 전문의가 되는 거고.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기 생존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기는 항생제 쓰면서 지켜볼 거고 23주 정도 되면 폐성숙 주사도 고려해 볼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기는 아직 엄마 뱃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네요. 엄마가 감염에 대한 징후나 열도 없고 안정적이고 혹시나 수축이 생기면 수축 조절할 수 있는 약도 쓰면서 경과 지켜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내일 회진 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분야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매니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또 보세요. 말하는 투도 좀 다르죠. 그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딱.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거지. 현재 19주에 조기양막 파수된 상태이고 양수는 거의 없으나 태아의 움직임은 좋은 상태임. 자궁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할 예정이며 자궁 수축 발생 시 조절 예정임. 안정적으로 현 상태 23주까지 유지 시 필요시 제왕절개 수술. 이 환자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19주에 조기양막 파수된 상태로 양수 거의 없어 정상적인 임신 유지 어려움을 설명함. 현 주수의 분만 진행 시 태아 바이어빌리티 없는 상태로 태아 생존 가능성 낮음을 설명함. 이분은 조금 힘들겠다. 같은 환자인데. 같은 날, 같은 산모예요. 날짜도 같고 전공의도 같고 교수님만 바뀌었는데 차팅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 근데 양쪽 다 맞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살려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은 좀 긍정적인 시간을 갖게 되겠고
거꾸로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통증 치료도 그래요. 저 외음부 통증 증후군 환자들 보면은 다들 뭐 갑자기 외음부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프고 뭐 칼로 긁는 듯하고 막 찌르고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잠을 못 자게 해서 이러면은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뭐 검사 다 해요. 뭐 CT, MRI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픈 거리요? 글쎄요. 너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나야말로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치료도 했지만은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공포거든요. 나는 이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몰라. 계속 이렇게 아프게 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제가 통증 환자 볼 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저한테 환자를 보냈어요, 교수님이. 내가 이거 치료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은 이거를 치료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저보다. 나는 그 경험이 많은 분한테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분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답이지. 내가 모르니까 너도 모를 거야 생각하고 나 혼자만 그 환자를 떠맡고 있으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치료가 안 된 상태로 우울하게 지냈을 거예요.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1화 거기서 이제 주로 특히 산부인과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딱 보시면 왜 차트가 왜 같은 환자에 다를까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뭐 옛날에는 뭐 하얀 거탑 뭐 이렇게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와 의사의 관계, 의사와 환자의 관계, 그리고 교수와 전공의 관계들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또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저런 일이 있었어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